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내놓을까 또 기대하고 그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 이제 그 헌재에 의해 가지고 탄핵이 됐습니다. 이렇게 탄핵이 된 마당에 보수 우파 유튜버로서 과연 저는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될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영상을 찍을 때 같은 경우는 편집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쭉 얘기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솔직한 제 심정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편집이라도 할까 고민도 좀 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예민한 그런 상태이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시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든지 간에 이제 그 말씀대로 또 그 얘기대로 또 상처를 받으실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또 이렇다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것이고 저러면 저렇다라고 또 상처를 받으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편집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지금 진짜 대한민국의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절망하고 그리고 또 뭐 예민하게 이렇게 뭔가 여유를 부리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하시는 분들의 그 절망감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예민하신 분들의 예민함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그런 식의 감정을 느끼는 거는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여유를 부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헌재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죠. 이 말인즉슨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해 왔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 이분들까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헌재 결정에 대해 가지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체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그 사실상 6월 3일이 조기 대선으로 지금 이제 날짜가 정해지게 될 것 같은데 얼마 진짜 시간이 안 됩니다. 2개월도 채 되지 않거든요.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며 무엇을 도대체 준비를 해야 되며 그리고 누구에 맞서 싸워야 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정말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 주변에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제가 라이브 방송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 방송할 때 같은 경우는 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포지션은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계몽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통해 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 중도층 그리고 또 이제 무당층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면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중도층은 없어 무당층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랑은 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 에코챔버 같이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일상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늘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었던 오늘조차도 오늘이 탄핵 선고였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생각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초점을 둬야 되는 거 바로 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같은 정치 고관여층,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맥락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민주당이 줄탄핵을 했다, 그리고 행정부를 갖다가 마비시켰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계엄을 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게 그냥 답니다. 물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분들의 의견도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팩트고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과 팩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만 잘하면 되고 우리 뭐 36%만 모여가지고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 돼. 그러면 모든 선거를 우리는 다 질 수밖에 없어요. 2개월도 채 안 남아있는 다음 대선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이런 포지션으로 가게 된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사람은 이재명 시대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있는 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조선일보도 유튜브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심해 죽겠습니다. 아예 그냥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의 어떤 입장은 무엇인가, 그거는 이해하려고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이상한 무슨 뭐 사람들의 주장 같은 거를 끌고 와가지고 반드시 탄핵은 무슨 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탄핵은 뭐 기각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썸네일을 달아가지고 그 뭐였습니까, 뭐 전원책 변호사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반드시 무슨 뭐 인용될 거, 아니 뭐 기각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언론이라고 한다면 이 선거의 현실을 갖다가 보수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고, 이 현실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으려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인기가 없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를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조선일보조차도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놀아놨으니까 하물며 유튜버들이야 오죽하겠냐고요. 저는 바로 직전에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다. 물론 당연히 기각되는 게 좋죠. 그게 저희 바람입니다. 왜? 만약에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테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사실상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이재명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싫어하는 모습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저는 이재명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계엄을 선포한 그 이유나 계엄을 선포했던 배경을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라고 봤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인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지는 않더라도 그게 현실이라고 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이 지금 모습도 저는 똑같다라고 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야 무조건 그냥 기각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용이 됐었어? 헌재를 갖다가 불태워야 돼. 대국민 무슨 뭐 걸기 대회를 해야 돼. 저는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2개월 내에 6월 3일 날 열릴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우리끼리 그런데 또다시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네가 옳았냐 제가 옳았냐 네가 틀렸냐 얘가 틀렸냐 이거를 가지고 또 분열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는 현실이 뭐다? 이재명 시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뭐 거론이 되는 4명의 여권 후보들 가운데 뭐 김문수 장관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한동훈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김문수 장관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된다.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김문수 장관을 갖다 응원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게 만약에 홍준표라고 할지라도 제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비판을 해왔지만 설령 그렇다라고 해도 홍준표 시장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이 됐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저는 홍준표 시장을 응원을 할 거예요. 왜? 누가 됐든지 간에 누가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돼야 되는 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벌써부터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가 네 때문에 뭐가 됐다 뭐 쟤 때문에 뭐가 됐다 벌써부터 막 분열을 시키고만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것들 보면은 한심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현실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현실이고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막아야 되는 사람도 바로 누구다?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공동의 적은 이재명인 것이고 이재명이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가 아니라 딴 사람이 나왔다. 뭐 김부겸이 됐거나 이런 사람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길 가능성은 저희 아예 없다라고 봐요. 김부겸 같이 그나마 민주당 내에서 합리적이고 뭔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 저는 아예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하다. 아무리 이재명이가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보수가 똘똘 뭉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같이 이재명은 너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모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6월 3일 날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6월 3일까지 우리는 정말로 이재명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의지를 불태워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